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경남 진주의 발자국 화석 산지가 천연 기념물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화석 산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한창인 너른 땅 한가운데 언덕이 솟았습니다. 언덕 위로 빼곡히 널린 건 1억 12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다양한 척추 동물들의 발자국입니다. 무려 10,000개가 넘습니다. 초소형 육식공룡 미니사우리푸스로 추정되는 크기 2에서 3cm인 발자국부터 육식공룡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걸어간 흔적 등 희귀한 화석들이 쏟아졌습니다. 보존 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7,980개 이상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것은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정총 공룡 발자국 학습 산지 천연 기념물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아, 오랜만에. 김 기자님이 좀 아픔이 있죠, 그죠? 이 기사에 대해서. 아무튼 꼼수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픔이 있는 건 아픔이 있는 거고. 궁금한 사람 직접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9일날 발표를 합니다. 이 공식 명칭이 진주 정총면 백악기 공룡 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뿌리 산단에 발자국 산지라고 그러는데 이 전용 기념물 지정 예고 이렇게 하면 지정 예고를 하면 30일간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서 별다른 의견이 안 오면 다시 자체 회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 대부분 같은 경우는 지정 예고에서 별일이 안 오면 그대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했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진주시로 이제 토스가 된 거죠. 이게 공원 진주시에서 이게 넘어온 거죠. 이제 진주시와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하니까 일단은 진주시와 문화재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대신에 국비 지원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시민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이 많아지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제대로 된 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그걸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개발하고 향후에 어떻게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진주시가 이제 준비를 그렇죠.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보도자료 낸 걸 보면 화석산지 보존하고 관람 시설, 그다음 역사공헌을 하겠다. 지금 거기 지금 제가 그 뉴스에 나오기로는 거기 이제 설정된 게 한 5,000평하고 그리고 또 공원으로 한 2,000평, 총 한 7,000~8,000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어찌됐든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존하고 시설도 하고 그죠? 거기에 맞게 어떤 박물관이든 또 편의시설이건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문화재청에서 그런 지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국비를 85%씩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시설을 서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진주시하고 돈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짓느냐. 이게 이제 장소는 정해지고 위치는 정해지고 그다음 규모도 정해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2023년까지 공원 조성 완료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이 보존을 위한 이제 큰 문제는 없어졌다. 큰 결정은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번에 나올 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혹시 이런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개발을 이제 지정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봤어요. 고성 있잖아, 고성. 근데 고성 엑스포. 진주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친연기념물 4개잖아요. 공룡 발자국 관련한 4군데예요. 가진이 그렇죠. 진양호 바로 밑에 가진이 거기 충무공동도 있고 진양호가 저기 고등학교 고등학교 있는 가진이 그 쇠발자국이 많이 나온다고 했고, 그다음에 충무공동 익룡. 익룡, 유수리 그 조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용 화석반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4개를 잘 활용하는 연계해가지고. 연계한 활용.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자체 규모 자체가 아예 압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 근데 우리가 뭐 CS나 뭐 해가지고 처음에 뭐 한다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시설 해놓고 나중에 사람도 가도 안 하고 그냥 허지부지 끝나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냐가 차이죠. 그러니까요. 있는 거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있는 걸 그대로 보존을 하고 뭐 하지만 이 컨텐츠를 애들이나 체험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재밌게 만들어주느냐가 차이지. 그걸 못 만들면 실패하는 거고 그걸 만드는 것 자체에 설계를 할 때 아예 재밌게. 그 진주는 아까 말씀하신 진주가 그러니까 중생대 이 백악기 중생대 이게 다양한 지층으로 진주 인근으로 쫙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공룡에 관련된 화석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숫자도 엄청나고 굉장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룡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진주하면 또 둘리고. 둘리 김수정 아닙니까? 이게 살아 계시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로 진짜 항우도 있는데 이렇게 컨텐츠로 잘 어떻게 꾸미고 개발하냐에 따라서 아니 지금 이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진주를 그러면 그 공룡을 말 그대로 이제 그 상품으로 내세우고 진주 이미지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이후의 몫인데 고성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고성과 연계하면 이게 되죠. 지금 연계해서 하면 되죠. 김경수 진주교대 김주교대 또 나오네. 김경수 교수에 의하면 진주는 파면 다 나온다 그러거든요. 진주청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쪽은 진주는 파면 노다지로 나온다는 파면. 얘기예요. 공룡 노다지. 사실은 이게 공룡시 파면 무조건 파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건 그 한 번 더 진주시에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진주시가 한계가 있으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면 되죠. 문화재청과 합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뭐 고성하고도 합의할 수 있고 사천도 나오거든요. 사천하고 나왔고 하동도 나왔잖아요. 그거 전체를 합해서 그러면 뭐 강원토스는 다 나와. 진주가 나오는 게 웬만히 다 나오는 거야. 아니 진주가 경남 전체 다 나와요. 예. 사실은 그 나오는데 그래도 진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나와요. 그걸 활용해서 애들한테 그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둘리가 만들면 있으니까. 좋죠. 김수정 씨는 진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얘한테 우리 거라고 하면 또 뚫리 아닙니까? 뚫리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 컨텐츠를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서 만들면 그럼 이거 아니 무슨 저기 비거도 만드는 판에 뭘 못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만드는데 진짜. 종종 이런 걸 못 만드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비거하던 상상을 여기에다 투입해가지고 이걸 또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 수달이 함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룡이 네. 뭔 걸로 오겠죠. 애나라 뭘 오겠죠. 그러면 그걸 기대하는 거죠. 용건이 공룡 용건에서 가지고 여하튼 뭐 기분 예. 좋은 소식이고 예. 앞으로 또 뭐 예. 진주에 뭐 대표 그러면 또 이거 무슨 시장의 치적으로 올라갑니까 이게? 뭐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뭐 안 되겠습니까? 진주시에서 일단 이걸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달라고 먼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오게티네. 신청이 될라 하니까 한 거지. 그때 우리 처음부터 될 때까지 시에서 긍정되지 않았지 그 진짜. 될 때까지 여러 사람들 고민이 뭐 많았어요. 자꾸 깎아내려고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하시는데도 자꾸 깎아내려고 시장님 화이팅! 동물이에요. 세 번째는 혁신도시에 고등학교 한 개 더 설립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그런 얘기는 계속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전 기관들이 왔을 때 제일 고민거리가 뭘까? 예. 막 이렇게 고민 중에 하는데 가장 문제가 그 교육 문제다. 예. 그래서 뭐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제 혁신도시 쪽 주민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죠. 예. 진주혁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서명도 받고 뭐 이런. 공식화 시켰죠.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 고등학교 현재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3개가 있고 중학교가 2개가 있고 고등학교 1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학생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예. 외지로 혁신도시가 아닌 외지로 학생들이 나와야 될 상황이다. 안에서 이제 진학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고등학교 지금 부지도 하나 있지 않느냐.
고등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니까 한 개 만들어 달라. 뭐 설립이 됐든 이전이 됐든 그 상관없이 일단 어쨌든 학교를 만들어 달라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좀 보고 있으면 이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진양고등학교가 지금 옮겼어. 진양고등학교가 지금 정원이 840명인가? 622명이 지금 학생이 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학교가 800명까지 840명인가 지금. 800명까지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들이 고등학교 가는 실지를 1000명이 넘죠. 계산해봐야 네. 되는데 2023년에는 1023명. 네, 네. 그리고 그때는 그 학생들 다 가더라도 나머지 200명 정도는 예. 외지로 나와서 이게 뭐 진주 시내 기존 시내에 있는 학교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하튼간에 이제, 이제 그 정도로 인원이 그다음에 많다는 그다음에 거죠. 2025년 정도 되면 1,379명이 돼요. 그러면 학교 두 개를 합하더라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해달라는 건데 일리는 있긴 한데 예. 근데 그것도 좀 제가 당장 들어봐도 음. 지금 타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계속 인원이 줄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이 학교 이제 소위 말해서 혁신에서 인원 있는다 해서 덜렁도 하나 지놓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진주가 지금 뭐 그 물리적으로 좁지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동에 있는 친구들이 저 평균도까지 학교 다니는 애도 있습니다. 있고 예, 저 시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진주고등학교 예를 들면 당연히 진주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 근데 그것을 명신고등학교나 동래고등학교까지 애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굳이 예, 혁신에서 아니 그게 거기 혁신도시라는 개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게 기대를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진주시나 경남도에서도 혁신도시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신설해 달라.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건 이제 서영 씨가 말씀하신 거는 음. 이제 교육청의 입장이거든요. 맞죠, 그죠? 교육청에서는 이게 전체 진주를 봐야지 거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로 얘기 학교 총량제라는 게 예, 있어요. 학교 총량제. 학교 총량제라는 거는 이게 2015년부터인가 시작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학생에 비해서 수에 맞게 이렇게. 맞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을 하지 말고 음, 이전이나 다른 대안을 찾아라 이 얘기거든요. 예. 뭐 통합을 통해서 학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는 이제 특별하고 이거 어찌됐든 진주를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혁신을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진짜. 되니까 네. 그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여건 이런 걸 좋게 만들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국회에 이 부분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를 하나 더 혁신도시는 학교 초중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법을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 통과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이것도 좀 저 지켜봐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지어놨다가 나중에 또 인원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학교 요구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초전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를 하나 더 지어달라고 지금 네. 현수막 많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도 예. 부진이 있죠. 그렇죠. 예, 부지 있죠. 부진이 있고. 예. 도시계획상으로 부지는 거기도 있고 혁신도시 안에도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를 2층째 이창 네.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부지를 준비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 중학교도 지금 거기 이제 혁신도시의 중학교가 난데없는 대곡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도 사실은 그 이제 신설이 안 되니까 저기 대곡 중학교를 이렇게 이전한 거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따지면 신설을 하려면 이건 역시도 어디서 이전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를 지금 새로 학교를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고등학교, 네. 서진고등학교. 그 서진고등학교, 저쪽에 서쪽에 네, 서진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곡고등학교. 대곡고등학교. 네. 그 두 학교는 그 공립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외국고등학교. 진주 외고 그거는 사립이고. 만성에 있는 거. 예, 예. 근데 세 개가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 3개가 있는데 지금 서진고등학교는 학생을 해보니까 20명이 20명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기가 제일 문제가 좀 뭐 폐교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데 동창에서 굉장히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대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명 정도 된다니까 이게 또 애매해요. 정교생이요? 전교생. 서진고가 전교생이 이제 20명이 안 되니까 이제 아니 1, 2, 3학년 다 합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좋은 학교인데. 그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그 좋은 학교인데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럼 서진고를 이렇게 이전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서진고가 있는 지금 거기 어디죠? 수곡. 수곡이나 수곡 면민이나 수곡 입장에서 기존의 동창회 입장에서는 그걸 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 혁신도시가 올라면 멀어요. 멀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 사실은 전통적인 그리고 좀 통합버스라든 이런 문제가 또 근데 그 가만히 나라도 그 학교 없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그러니까 폐교 논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변 논의는 공식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저는 듣긴 했는데 김 참- 의원님 개인적인 아니 폐교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게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또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네. 현실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계속 학교가 인원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를 없애야 되나? 맞습니다. 그 저도 부분도 사실 그것도 좀 고민해야 문제. 되거든요. 그 부분 작은 학교로 저도 운영을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래 한데 어느 정도 인원은 최소한 떼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인원이 예. 어느 정도 인원이 예. 얼마까지냐가 애매한 부분도 근데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 분교나 뭐 이런 것도 학교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그래 그 학교 살리면 좋지 하지만은 인원은 이제 애들이 계속 줄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보다 이제 선생님 수가 더 선생님도 많죠. 많은 학교도 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그건 뭐 현실적인 문제니까. 예,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계속 만약에 폐교 위기까지 몰리는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이게 진짜 절체절명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방법을 찾기란 제가 고등학교 뭐 교장 선생님 통화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오는 학생들도 많다. 꼭 혁신도시에 학교를 더 지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학교에 인원을 조금씩 늘린다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지. 학교를 억지로 이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봐도 혁신에서 도동지역 고등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의 인식을 확 깨면 우리 다 혁신도시도 다 진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혁신도시를 특별하게 보고 특별하게 혁신도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걸 뭐 정주 여건이나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시내끼리 움직이는 교통 편의가 아니고 혁신도시와 시내를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좀 사실 좀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까 학부모들은 한 30분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통학거리다. 이건 좀 너무 조금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게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죠? 논란이 그 대안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찾을 수는 없죠.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공단 노탈이 도동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대학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에이 이거 우리 때는 다 그랬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그거보다도 때는 그 버스 타고 다니는 그 기분을 갖고 다니는데 탈 때마다 이렇게 사면여고 타고 제일여고 타고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니 혁신에서 도동에 거기 뭐 사면여고나 동해고등학교나 면여고 다니 그 뭐가 아니, 힘들어. 솔직히 그렇게 아니 되거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게 사면이나 동맹 다니면 할 수 있는데 진주고등학교, 대학고등학교 가면 참 조금 문제가 또 대학교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혁신에서 나오는데 걸리지 시내 나가는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혁신도시 내에서 조금 뭐 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닐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서도 애매한 게 저기 저 한림 프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 사실 또 그 학교 가기가 애매한 거리가 그리 뭐 부모님이 버스도 애매하고 부모들 태워줘요. 부모도 태워줄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립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부차적인 제도적인 걸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이제 하게 되면 또 어떤 중지를 모아서 크게 이제 뭐 이전을 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아무 문제 없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다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예. 교육당국이나 좀 고민해서 답을 좀 찾는 게 예. 학생들의 편의가 제일 다 저도 우선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꼭 고생해서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는 상황이 예, 벌어지니까 그렇죠. 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죠. 네. 고생 많으시고 예 좋은 내용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민들의 우리 회원들의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주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동네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클릭 또 봐요.